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항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은 배가 밤새 편안히 쉬었던 보금자리 작은 항구를 나와서 넓은 바다에 하루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바다를 향하여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바다의 아침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바다로 나가는 작은 배도 있고, 친구와 함께 하루의 기대와 꿈을 안고 우정의 배를 타고 항구를 나가 넓은 바다로 나가는 작은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바다에 있었던 큰 배도 들어오는 분주한 항구의 아침입니다. 네, 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북항 하로입판장입니다. 새벽 3시쯤에 출발하여 목포 북항 하로입판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도착해야 경매를 막 끝낸 고기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똑같은 돈으로 많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낙지입니다. 목포 근교에 있는 무안 앞바다 갯벌과 신안 앞바다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바다 특산물로 유명한 세발낙지들이 모여드는 목포 북항 하로입판장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 많은 다라이들이 전부 경매를 기다리는 낙지들의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방금 들어온 낙지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잡혀온 낙지의 크기에 따라 가격도 정해지고 팔려가는 곳도 각기 다르게 가게 된다고 합니다. 낙지의 머리가 삭발을 한 도공스님의 머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보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머리와 비슷하게 비교가 되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낙지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태인데 웃음이 나와서 미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잠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하장 경내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 종류의 목포 근해 어종들이 새벽에 들어와 저렇게 바구니마다 다양한 고기들이 들어있고 바구니마다 잡아온 어부들의 번호표가 붙여지게 됩니다. 요즘 목포 근해 앞바다에서는 감성돔이라는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봄철 산란기라서 섬 가까이에서 많이 잡혀 작은 고깃배를 가진 어부들이 주로 잡아 이렇게 많은 양의 감성돔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한 어부가 감성돔을 가지고 들어와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고물을 걷어 잡아온 고기들이라 굉장히 싱싱하게 활기찬 고기들입니다. 매우 좋은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바구니에 받아진 강성돔은 경매할 장소에 선별 분리해가지고 이제 놔두게 됩니다. 분리를 해서 놓고 번호표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강성돔도 역시 크기별로 분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각 크기별로 바구니마다 이제 모아두게 되죠. 많은 양의 강성돔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온 김보살님과 김정희님께서 어우 가오리 큰 겁니다. 노란 가오리라는 어종인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몇 년 전에 저거보다는 더 큰 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촬영을 못 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들어온 새벽에 막 들어온 가오리다 보니까 상태가 매우 좋고 활기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끄는 가오리, 큰 노란 가오리입니다. 네, 여기는 갑오징어죠. 네, 서해안 지역에 갑오징어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숭어입니다. 이거는 숭어. 갯벌에 사는 숭어죠. 눈이 노란 숭어입니다. 숭어는 두 종류가 있죠. 참숭어와 보리숭어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보고 귀엽죠. 네, 해삼입니다. 해삼. 해삼이 이제 똥도 싸놨습니다. 바다의 인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삼 인기가 있죠. 네, 요거는 일명 안 하고 붕장어입니다. 네, 요거는 농어죠, 농어. 바다의 베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고기입니다. 네, 요거는 도다리라는 고기인데 바다 속 바닥에서 서식을 하는 물고기 종류입니다. 눈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고기죠. 광어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포스가 느껴지는 상어입니다. 아직 어린 상어라 포스보다는 사실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상어인데 색상이 굉장히 밝고 줄무늬가 있어서 오히려 이쁘게 보입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색상을 가진 상어인 것 같습니다. 상어는 방생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귀여운 상어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간잼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가오리인데 아까 노란 가오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이제 가오리죠. 간잼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방금 잡혀와서 아직 힘이 팔팔하니까 자꾸만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자마자 눈길을 끌었던 좀 커다란 노란 가오리를 방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명 안 하고 붕장어도 방생을 하기로 했고요. 아까 귀여운 포스가 있는 어린 상어도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낙지도 같이 일부 조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보거라든가 서대, 다소 작은 개 그렇게 방생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방생할 장소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목포 북항에서 출발하여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군 자은도 둔장리 앞바다에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가 천사대교인데 이 다리를 건너면 1004개의 섬들이 있는 신안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04개의 섬과 연결되는 다리라 해서 천사대교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무려 7.2km나 되는 다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네, 이 다리를 이제 거의 건넜습니다. 네, 이제 천사대교를 건너 이제 첫 번째 섬인 암태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천사대교를 건너 암태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기동삼길의 동백나무 파마머리 벽화입니다. 저기 앞에 보면은 그 벽화가 있습니다.
파마머리 벽화죠. 근데 그 파마머리가 동백나무라고 합니다. 네, 사진들을 많이 찍는 장소이죠. 네,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방생할 자은도를 가게 됩니다. 암태도에서 자은도를 건너는 다리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바로 방생할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자은도 둔장리 해수욕장 바닷가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작은 무인도인데 관광지 개발로 무한의 다리라는 이름을 가진 다리를 놓아서 산책 코스로 만든 곳입니다. 네, 무한의 다리. 저기 보이는 작은 섬에 돌출된 부분에 가서 방생을 해볼까 합니다. 네, 무한의 다리, 무한한 자유의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김보살님께서 작은 수레를 현지 주민께 빌려와 오셔가지고 다른 때와 달리 편안하게 방생 장소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방생할 그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은 힘들게 물가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생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함께 방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상어를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박스에 가져오다 보니까 몸이 조금 굳어 있었는가 봅니다.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신을 차려서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고기는 서대죠, 서대. 서대라는 고기인데 살아있는 서대를 사실 만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고기 종류인데 갯벌 바닥에 사는 종류죠.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 가오리 방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오리 저 숨구멍 사이로 줄을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저 노란 가오리 꼬리에 독 가시가 있는데 그에 찔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리에 찔리지 않고 안전하게 방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오리, 큰 노란 가오리입니다. 몇년 전에 이거보다 큰 거를 했는데 그때는 촬영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가오리입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풀어가지고 노란 가오리는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앞에 들어가면 네, 가오리는 가오리 방생해주고 바로 보고를 한 마리 또 가져왔습니다. 보고도 방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배가 빵빵하죠. 보고는 화가 나거나 상대방을 겁줄 때 저렇게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빵빵한 느낌이 들죠. 서대가 멀리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제 노란 가오리입니다. 아까 놔주던 장소에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가지 않아서 저렇게 멀리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 봤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방향 감각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 쪽으로 가는 바람에 또 다시 먼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장화하시는 김보살님께서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올라? 다시 우리에게 오는데요. 이 녀석이 멀리 바다로 자꾸 가야 되는데 다시 사람 있는 데로 자꾸 와가지고 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저렇게 먼 바다 쪽으로 유도를 해줘 봤습니다.
힘차게 바다를 향해서, 먼 바다를 향해서 가줘야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하고 일명 안하고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안하고라는 말은 일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붕장어를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놔줬는데, 아무래도 좀 힘이 들다 보니까,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순간에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고 천천히 주변에서 머물다가 방향 감각을 잃은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유도도 해주고 또 던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생을 했습니다. 이날 붕장어 방생을 할 때 죽었던 붕장어는 딱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 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죽어 있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죽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객사하는 것보다는 고향인 바다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바다에 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생을 마친 다음에 기도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도할 장소가 호젓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또 방생을 이쪽으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호젓하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봐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년에 봐뒀던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방생한 대상이 시달리지 않도록 방생을 먼저 한 다음에 오늘 방생한 고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 시간은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영상이어서 짧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생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봄날 풍경과 함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공이었습니다.